처음이에요? 처음이군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먼저 휴대폰과 비독을 연결하고 비독의 스위치를 켜줍니다. 옆쪽을 보면 버튼이 있어요. 길게 누르면 초록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패드에 블루투스를 켜줍니다. 이제 좌표값을 받아오고 엔트립 정보도 확인, 다 제대로 설정된 것 같네요. 그런데 RTK가 위치 좌표를 제대로 받지 못하네요. 이런 경우는 위성과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RTK의 연결을 막아주세요. 5초 동안. 그리고 손을 떼면 되는데 지금 보니 기기가 오프라인 상태네요. 셀룰러 데이터를 연결해주세요. 데이터를 켜면 안테나가 작동하고 비독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잘 진행하고 있어요. 비독은 잘 연결되었고 엔트립도 연결되었어요. 모두 다 초록불이 들어왔네요. RTK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네요. 위치 좌표가 아주 잘 입력된 것 같아요. 이곳이 오픈된 장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네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지금 당장이라도 데이터 취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GCP는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패드 버전은 레이저가 없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폰용 비독을 사용하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런 곳. GCP를 만들기 아주 좋은 곳이죠. 서로 다른 색으로 크로스가 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곳에서 레이저가 장착된 비독으로 좌표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 다음 픽스4D 매틱에서 이 좌표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건 좀 다른 아이디어인데 우리 제품 중에 트리니티라는 기체가 있는데 이런 좌표값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은 VRS 장비가 필요했었어요. GNSS 장비요? 비독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갖고 다니면 되겠다. 조금 있다가 큰 건물 사이에서도 테스트 해볼 예정인데 아마 연결이 끊길 거예요. 거의 무조건. 하지만 운이 좋게도 이 근처에는 위성이 많이 있어서 신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큰 빌딩 사이에서는 RTK 신호가 잘 잡히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저도 끊기지 않길 바라요. 자, 그러면 여기 작은 물체부터 매핑을 해봅시다. 우리는 몇 가지 시도를 해볼 건데 아이패드는 일반적인 화질 설정으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최대 해상도로 촬영할 거예요. 그런 다음 프로세싱을 하면 메쉬의 퀄리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할 일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지역을 매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일단 매핑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이 물체를 매핑할 건데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데이터를 모을 겁니다. 우리가 매핑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빛이 저쪽에서 오고 있죠? 자, 그러면 사진이 어떻게 찍힐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핸드폰이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져 있다면 이쪽에서 찍을 땐 문제 없죠. 하지만 이쪽은 어떨까요? 카메라에 많은 빛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카메라를 살짝 숙여줘야 합니다. 너무 많은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세우지 말고 살짝 숙여줘야 합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높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비독을 들고 걷기만 하면 자동으로 사진들이 촬영되면서 측량과 3D 매핑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 바퀴를 돌았으니 잠시 멈춰봅시다. 왼쪽 하단에 3D 이미지를 눌러보세요. 방금 촬영한 결과물이 실시간으로 보이죠? 촬영 중에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촬영이 잘 됐는지, 부족한 부분은 어딘지 체크해주세요. 바닥면은 아주 잘 촬영된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촬영을 재개했을 때는 여기 윗부분에 집중해서 촬영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손을 높게 들어야겠죠? 손을 높게 들어보세요. 자,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촬영을 재개해보세요. 아주 좋아요. 아이폰을 사용해서 매핑할 때의 장점 중 하나는 아주 가볍다는 거죠. 때문에 스틱을 장착해서 윗부분을 편하게 촬영할 수 있죠. 하지만 아이패드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스틱을 사용해도 들고 있기가 힘들죠. 좋아요. 촬영을 멈춰볼까요?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상단을 한번 보세요. 제대로 찍히지 않았죠? 높이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화면 오른쪽을 보면 촬영한 사진의 수가 나오죠. 98장을 촬영했네요. 이제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봅시다.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하고 저장해 주세요. 좋아요. 자, 이제 저장된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촬영된 사진이고 포인트 클라우드들은 라이다로 생성됩니다. 사진을 입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찍은 사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비독을 사용해서 촬영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정확도를 얻은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이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합시다. 업로드를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클라우드에 정보들이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만 기다리면 픽스포디 클라우드에서 프로세싱까지 완료될 거예요. 좋아요. 이걸 기다리는 동안 이번엔 아이폰으로 같은 물체를 매핑해 봅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최대 해상도로 촬영해 볼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결과물을 비교해 볼 겁니다. 자, 아이폰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세요.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높게 들어서 한 번 더 돌아봅시다. 자, 여기 아이패드와 아이폰으로 촬영한 두 가지 결과물이 있습니다. 왼쪽은 아이패드로 촬영한 일반 화질 데이터, 오른쪽은 아이폰으로 촬영한 최대 해상도 데이터입니다. 두 가지 데이터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일반 화질 데이터도 훌륭하게 잘 나왔어요. 비어 보이는 곳이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3D 텍스처 메쉬를 선택하면 픽스포디 클라우드가 자동으로 메쉬를 채워주죠. 다음은 최대 해상도로 촬영한 데이터입니다. 메쉬 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빈 공간 없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된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메쉬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측량을 위해서 매핑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포인트 클라우드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많이 생성되었느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최대 해상도로 촬영한 결과물이 더 많은 데이터를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바닥면을 제외한 물체의 길이를 측정해 봤습니다. 이것은 윗면의 포인트 클라우드와 아래면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선택하여 얻어낸 값이죠. 즉 포인트 클라우드가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생성될수록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여드린 화면들은 픽스포디 클라우드를 이용해 업로드만으로 자동으로 프로세싱한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만으로도 훌륭하지만 혹시 더 정확한 결과물을 얻고 싶다면 이 데이터들을 다운받아 픽스포디 매틱에서 프로세싱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픽스포디 매틱에서 매핑한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 기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건 작았죠. 넓은 장소를 매핑하면 어떨까요? 자, 이제 사무실로 돌아갈 건데요. 바로 여기부터 매핑을 하면서 가도록 하죠. a little bit